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이제 살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면 참 좋겠죠. 예, 그런데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자신의 나이에 맞는 몸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평상시에 지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보면 날이 굉장히 무더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때에 맞춰서 또 잘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름철에는 바깥 기온은 굉장히 높은데 속은 허하고 냉해지는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곡이나 우물물 어때요? 굉장히 차죠. 날씨는 더운데 물은 굉장히 차요. 겨울 되면 우물물이 어때요? 따뜻하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도 자연 현상하고 똑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겉은 많이 덥지만 속은 허하고 냉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에 배탈이 잘 나는 거예요. 예. 근데 여름에 더우니까 찬 것들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장염도 잘 걸리고 식중독도 잘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름엔 이열치열 해야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들 들으시잖아요. 오히려 따뜻한 것을 먹어야 이제 탈이 덜 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많이 나요. 그럼 땀 나면 어떻게들 하세요? 샤워를 하거나 찬물로 샤워하든지 또 막 선풍기, 에어컨 틀어놓잖아요. 그러면 땀이 난다는 얘기는 모공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면은 그 열려 있는 모공으로 찬 기운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이렇게 땀을 흘린 다음에 바로 찬물로 세수를 하면 눈을 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얘기 들으셨으니까 땀이 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일단 마른 수건으로 땀을 먼저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땀이 좀 식은 다음에 이제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거나 샤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댁에 가셔서도 이제 그 가족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잘 지키셔야 되고 그래야 이제 여름철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잘 아시겠죠? 예. 제가 이제 오늘은 4가지 그 이제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먼저는 여성들한테 이제 오는 갱년기 증상, 또 이제 불면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두통이 아주 심했던 분이 있어요. 극심한 두통에다가 루푸스라는 그 이제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신 분이고, 또 세 번째는 이제 화병 우울증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우울증. 그다음에 네 번째 분은 이제 하지무력증. 그래서 걷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대개 오늘은 요 4가지 정도 이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50대 초반의 여성이신데 귀에서 이명이 난 지 20년이 넘으셨대요. 근데 대개 이명은 나이가 드시고 체력이 딸려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오는 증상인데 이분은 굉장히 젊으셨을 때부터 이제 이명이 있으셨고 또 한 가지 불면증도 한 20년 이상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다른 거 다 안 보고도 이분은 굉장히 스트레스 잘 받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한 5년 전에 폐경이 되셨는데 증상이 이제 갱년기 증상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분도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고 땀이 쭉 나고 또 막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잠을 자기가 힘드니까 더 이제 우리가 숙면을 해야 체력도 보충이 되고 재충전이 되고 해서 편안한데 잠도 못 주무시고 귀에서 소리 나고 그러니까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앓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갱년기 증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입이 잘 헐고 그다음에 이제 혓바늘도 잘 생기고 그러면서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러면 목 있는 데서 가슴까지 쓰리고 따갑고 아프고 이제 신물이 오르고 막 속도 쓰리고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하죠. 근데요 꼭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니더라도 그런 증상을 가지면 다 거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수면제하고 또 이렇게 그 뭐죠? 혈압약하고 고지혈증 약하고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혹시 수면제 드셔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면제 드시고 개운하게 푹 주무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예,
보면은 이제 잠을 자기는 자되 뭔가 개운치 않거나 머리가 막지가 않거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면제를 드시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가다가 오줌 소태가 잘 생기세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소변을 보기가 힘들고 이제 뻑뻑하거나, 또는 때로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면서 소변이 탁하고 뿌옇고 이런 경우도 이제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변도 편안하지 않으신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어떤 때는 대변도 하루에 서너 번씩 보신대요. 그러니까 그것도 괴로우신 거예요. 예, 꼭 뭐 대변을 하루에 한 번 봐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이제 하루에 한 번 보더라도 힘들면 변비인 것이고, 또 2, 3일에 한 번 보더라도 편안하게 보시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드시는 양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도 있고, 또 그분의 이제 몸 체질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서너 번씩 보시는 거고, 평상시에도 여기 가슴이나 이제 여기 명치라고 하잖아요. 이 부분을 누르면 이제 굉장히 아프시대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입속이 텁텁하면서 혀에 항상 이렇게 허옇게 태가 껴요. 예, 그리고 이제 입냄새도 나시고. 그러니까 늘 이제 입속이 개운치 않은 분들은요, 기분도 개운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불편한 증상이 많으신데, 저한테 진찰을 하러 오셔서도 계속 한숨을 쉬시고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제 아주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신 그런 상태로 진찰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참 저도 안타깝잖아요. 이렇게 이제 많이 아프시니까. 그래서 이제 찬찬히 진찰을 해드렸는데, 진맥을 하면서 보니까 이분은 이제 소화 기능도 굉장히 약하시지만 화가 아주 많이 쌓여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심장 기능도 약하시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는 심장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극에 아주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런 분들이 나이가 드셔서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면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렇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니시고, 심장 기능이 약해서 자극이 아주 민감하니까 요만큼만 신경 쓸 일이 생겨도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진정이 안 된다든지, 또는 잘 놀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민감하신 거죠. 굉장히 예민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잠을 이렇게 오랫동안 못 주무신다는 얘기는 마음이 편치가 않고 신경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화가 얼굴 머리 쪽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럼 자려고 누우면 머리가 말똥말똥해지면서 더 잠을 못 자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갱년, 이렇게 이제 예민하시고 또 화가 많이 쌓여 있고 심장 기능 약하고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더 심하게 앓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여자분들이 폐경이 되셨다 그래서 다 갱년기 증상이 있는 건 아니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편하게 넘어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이제 심하게 겪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갱년기 증상이라고 해도 이분의 체질에 맞게 이제 진맥을 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진액을 보충해드리고 화를 흩어드리고 또 심장 기능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이제 증상들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는데, 치료를 받으시면서 서서히 이제 여기 가슴에 답답하고 아픈 이런 증상도 없어지셨고, 또 일로 맑은 기운을 올려주니까 머리도 이제 이렇게 띵하고 막지가 않은 것도 없어지셨지만 잠을 조금씩 주무실 수 있어졌어요. 잠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잠을 자면 피로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음날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재충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졸릴 때 자는 것이 아니라 잘 때, 때를 맞춰서 주무셔야 되는데, 이제 이분한테 그런 거를 잘 이제 알려드렸죠. 그리고 치료를 쭉 해드리니까 여기 이제 가슴에 화가 많이 풀리고, 그러면 이제 일로 맑은 기운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차츰 그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갱년기 증상도 좋아지시고, 조바심 나고 이제 안정이 안 되고 이런 것도 좋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몸이 수면을 쭉 하시게 되면 몸이 편안해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몸이 좋아지시면은 이제 그 전에 불편했던 이런 증상을 또 잊어버리고 몸을 또 무리하게 쓰는 경우가 이제 있으시거든요. 이분 같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명 같은 경우에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 있잖아요. 치료가 참 어려운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치료가 잘 되셔서 이명이 많이 줄어들으시니까 생활하기가 아주 편안해지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드렸고,
우리가 이제 그 요새 보면요. 동요도 많이 바뀌었어요. 아이들 동요. 옛날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지 좋은 걸로 그랬잖아요. 새나라의 어린이. 요새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어른이건 아이건 때 맞춰서 잘 주무셔야 건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갱년기로 고생하셨던 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아주 극심한 두통이 있고 루푸스라는 증상으로 고생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루푸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이건 좀 어려운 질환명인데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아주 몸이 굉장히 마른 아가씨예요. 30대 초반의 아가씨인데, 네, 이분이 이제 두통이 아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고 두통이 심한데 이제 병원에 가서 그 증상이 속쓰림도 많이 심하고 신물도 오르면서 관절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관절도 굉장히 안 좋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루푸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이 루푸스는 난치성 질환이에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약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이거를 굉장히 오래 드셨어요. 한 이제 10년 가까이 이렇게 먹다 보니까 위장 기능이 더 나빠졌죠. 그래서 이제 속도 소화도 못 시키고 입맛도 없고 가뜩이나 마른 분이 음식을 제대로 못 드시니까 몸이 더 마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체중도 자꾸 줄고 거기에다가 이제 몸이 자꾸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많아지잖아요. 머리에 이제 탈모도 생기고 그다음에 관절이 다 온몸의 관절이 다 아픈데 특히 손가락 발가락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손에 힘이 없어서 물건 같은 거를 잘 떨어뜨리고 쥐지 못하고 주먹도 잘 못 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셨는데도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이게 안 돼요. 그러고 이제 관절에 이렇게 변형이 와 있고, 예, 그러면서 이분도 이제 가슴이 굉장히 답답하고 이렇게 한숨도 잘 쉬시는데 특히 이렇게 머리가 아주 깨질 듯이 아프면은 그때는 음식을 먹으면 꼭 체한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안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생리 때가 되면 토하고 그다음에 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생리를 안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증상도 있고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우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린대요. 그러면서 이제 식은땀도 쭉 나고 또 냉도 굉장히 많으면서 이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이분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또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도 제가 이제 찬찬히 진맥을 해드렸더니 이분은 뭐 좋은 데가 별로 없어요. 소화기도 굉장히 약하죠. 또 화가 많이 쌓여 있고 심장 기능도 약하죠. 체력도 딸리죠. 진액도 부족하죠. 이분이 또 특징적인 게 입속이라든지 콧속 이런 데에 잘 헐어요. 그래서 이제 고생을 뭐 말도 못하게 하시는데 요 아까 루푸스 얘기를 해드리면 루푸스라는 증상은 저쪽 이제 양방 쪽에서는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그 이제 자가 면역 질환에 자가 면역 체계에 문제가 생긴 걸로 보고 난치성 질환에 속해요. 그러니까 치료 못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치료 못하는 증상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는 거죠. 원인을 모르거든요. 원인을 알아야 뭐 이래저래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치료 방법이 없는 대신에 증상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강한 약을 써줘요. 근데 이 루푸스 증상 중에 특징적인 것이 얼굴 볼에 이제 이렇게 나비 날개처럼 발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반팔 같은 거 입어서 햇빛에 피부가 노출이 되잖아요. 그럼 피부에 반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 탈모도 오고 체중도 굉장히 줄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콧속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음부 이렇게 피부가 연한 곳에 궤양이 생겨요. 예, 그리고 이제 관절에도 다 문제가 생기고 또 이렇게 화 같은 데도 많이 쌓이니까 몸이 이제 체력이 자꾸 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 루푸스 진단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데 우리 한의학에서는 질병명이나 질환 증상 이런 걸 가지고 치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제가 가끔 드리거든요. 그것대로 치료한다 그러면 치료 방법 없겠죠. 한의학에서도. 근데 이제 제가 진찰한 걸로는 아까 체력 딸리지, 소화기 안 좋지, 화도 많이 쌓여 있고 심장도 약하고 진액도 부족하고 요걸 치료를 해드렸어요. 단번에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치료를 해드렸더니 서서히 무슨 증상이 좋아지셨냐면
이제 이런 머리가 아픈 증상이 좋아지셨고, 그다음에 여기 가슴에 답답한 거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지시고 소화기가 편안해지니까 입맛이 생겼어요. 그럼 입맛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 좋아지시면서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죠. 쭉 치료를 해드리다 보니까 어느 날 주먹이 쥐어질 수가 있고 물건을 안 떨어뜨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제 루푸스를 치료한다고 해드린 것은 아니지만 진맥한 것을 기준으로 그분한테 필요한 치료를 해드렸죠. 그러면 몸이 알아서 이제 이렇게 조절을 하고 보충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증상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이분은 늘 본인이 그 이제 난치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으셨어요.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네. 나는 불치병 환자야. 치료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인생이 굉장히 불행하죠. 네. 그랬는데 한의학적인 치료를 쭉 하시면서 본인이 불편한 게 없어지고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본인이 루푸스 환자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제 활기차게 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치료를 할 때에도 꼭 원인을 정확하게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겉에서만 덮어놓는 그런 이제 증상만 자꾸 없애려고 하면 그건 결과거든요. 증상은. 그러니까 결과만 없애려고 하면은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이제 제가 여기 그 두통 그래서 쭉 치료하니까 두통도요. 그냥 보통 두통이 있으면은 진통제 같은 거 드시잖아요. 네.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왜 두통이 생겼는지를 찾으면 치료 굉장히 잘 되죠. 예. 그래서 이제 화를 내려주면 맑은 기운 올려주니까 그것도 좋아지셨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화병 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제 이분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개 연세가 한 50대에서 60대 그 사이 되시죠? 네. 예, 벗어나는 분 계세요? 예, 요 공감하시는 이제 증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병이라 그러면 굉장히 뭐 걱정거리도 많고 뭐 화도 많이 내고 증상도 격렬하고 뭐 아주 이렇게 뭐죠?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걸로 생각하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이제 이분은 살이 좀 이렇게 많이 찌신 분이에요. 60대 초반에 이제 여성이신데 특징적인 게 이렇게 딱 오셨는데 얼굴이 이렇게 울 것 같은 얼굴이에요. 우리가 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사실 또 나쁜 표현도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생긴 대로 살아요. 그리고 얼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얼굴의 모양 그래서 꼴이라 그래요. 꼴. 그러니까 자기 생긴 모습대로 산다. 꼴값. 자기 꼴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아주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딱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얘기가 다 그 쓰는 그 단어가 우울하다, 허무하다 이제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하셨대요. 젊으셨을 때부터 굉장히 이제 상당 기간 시집살이를 아주 심하게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었을 때는 그냥 그거를 참고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차츰 우울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화가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은 딸려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이 허무해지고 또 무슨 이제 삶의 의욕 같은 것도 없어지고 서글퍼지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꿈을 아주 많이 꾸고 이제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데 이렇게 자려고 누웠다가도 젊었을 때 그 시집살이 했던 생각이 딱 떠오르면은 막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또 서글프기도 하고 내가 인생이 뭔가 막 이런 이제 생각도 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잠을 더 못 주무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슴도 굉장히 답답하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이 식사하시면 소화 잘 되시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분도 이제 소화가 안 돼서 신물 오르고 속 쓰리고 더부룩하고 이런 걸로 고생하세요. 요새 보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진단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꼭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신경 쓰면서 식사하면 소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화가 안 되고 신물 오르고 그러면 거의 또 대부분이 이제 여기 화가 쌓이는 곳이에요. 목이. 그래서 여기 가래가 걸린 것 같이 갑갑하고 뭘 먹어도 안 넘어가고 걸려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고
이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진단을 받으시는데 이분도 좀 이제 그러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기가 굉장히 편치가 않고 거기에다가 이제 허리도 굉장히 안 좋아요. 이제 허리 디스크도 있고 협착증도 있고 그래서 치료를 하기는 하지만 이제 늘 움직일 때 이제 조심을 많이 하시는 거죠. 허리 불편하지 않도록. 근데 이제 일을 하다가도 아프면 이제 짜증도 나고 거기에다 또 한 가지 걱정거리가 남편이 술을 엄청나게 드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 그 남편 술 드시는 것 때문에 속도 많이 상하셨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생이 그렇게 밝고 행복하지는 않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화는 쌓이면서 그게 이제 화병이에요. 예, 화병이 여성들한테 주로 나타나는 증상인데 왜 그러냐 하면요. 여성들은 요새는 안 그래요. 옛날엔 참았잖아요. 잘 참고 자극에 아주 민감해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화가 잘 쌓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적으로 여성들한테 나타나는 이제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계속 참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려고 그러면 목 있는 데서 혀 끝에서 여기까지 쓰리고 답답하고 막 아프고 이제 그런 증상으로 고생 많이 하시고 거기에다가 이제 조금 힘들면은 눈도 피곤하고 입도 마르고 또 입냄새도 나고 이제 그런 증상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가슴이 답답하니까 이제 이렇게 가슴도 잘 두드리고 그러시죠. 다 이제 이렇게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 보면요.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증상으로 오는 분들 별로 없어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합병원으로 오세요. 그리고 또 특징이 치료하다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그냥 배 아프면 내과 가고 이제 눈 아프면 안과 가고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이게 종합병원이 되면 한의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종합병원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진맥을 제가 이렇게 잘 또 이제 찬찬히 해드렸더니 이분도 역시나 소화 기능이 굉장히 약하고 또 스트레스가 화가 많이 쌓여 있으시죠. 그리고 이제 이 신경을 많이 쓰셨기 때문에 화병 증상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병원에서 이제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약도 좀 꽤 드시긴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크게 도움은 못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의원에 오셨죠. 편해지셨으면 안 오실 텐데. 그래서 제가 진찰한 거를 기준으로 제일 먼저 뭐를 해드렸냐면 여기 화를 풀어드리고 소화기를 편안하게 해드리는 그런 치료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제 조금씩 편해지시니까 잡수셔도 소화가 좀 되면서 뭔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하시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치료를 해드릴 때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저는 이제 환자분들하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인생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또 불자이신 분들한테는 저도 잘 모르는 얘기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하는데 이분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시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취미 생활도 하고 싶어지고 뭘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 이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나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거의 가족 위주예요. 가족. 요새는 좀 안 그러는 이제 경향이 많이 있는데 내가 아파서 치료하려고 그러다가도 남편 아프면 남편 약 해주고 또 약 먹으려고 그러다 아들 아프면 또 아들 약 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뒷전이고 밀리고 거기에다가 화가 많이 쌓이고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분이 마음이 편안해지시니까 아,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도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저하고 얘기도 또 많이 하셨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거움이 생기고 행복한 게 이제 뭔가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면 저도 행복하죠. 예. 그래서 이제 아주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의학은 몸만 아픈 걸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마음까지 편안하게 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죠, 제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참 마음이 속으로는 이제 걱정을 하다가 저도 편안해지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한의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감하세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모든 병이 몸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병도 굉장히 많아요.
마음이 편안해지면 어디 아픈 것도 괜찮아지고 이분 허리 아프다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허리를 직접 치료해드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오시면 침 치료해드리고 이렇게는 했어요. 그러나 주 치료는 허리를 해드리진 않았는데도 허리가 훨씬 덜 아파지셨어요.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요통 중에 허리 아픈 증상 중에 스트레스가 많아도 허리가 아픈 경우 있어요. 기요통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허리도 편해지신 거예요. 뭐 디스크다 협착증이다 진단을 받아 오셨어도 그걸 직접 치료한다고 좋아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화병으로 고생하신 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요번에는 이제 하지무력증으로 오신 할머니신데 이분은 연세가 70대 후반이세요. 그리고 이제 몸이 굉장히 이렇게 좀 키도 작고 살도 찌고 그러면서 주름살이 많고 이제 이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한 2년 전쯤에 이제 오른쪽 무릎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이제 발목에 이렇게 염좌가 그 골절이 있으셨고, 또 오른쪽 손목에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거 물건을 못 잡으시니까 인대가 늘어났다고 또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도 물건을 역시나 못 잡으세요. 우리가요, 이제 수술은 아무리 잘 됐다고 하더라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도 수술을 하셨는데 더 나빠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동을 잘 못 하시는데, 그 다음에 더 어떻게 되셨냐면 다리에 힘이 차츰 빠지다가 갑자기 대소변을 못 보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한 이제 저희 오기 6개월 전쯤에 대소변을 못 보게 되시니까 일어나지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몇 달 이렇게 입원을 해서 치료하기도 했는데, 검사를 아무리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하셔도 이 증상이 이제 검사상으로는 다 정상이라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고 오셨냐면 발목이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축 처져서. 그래서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를 타고 오셨어요. 예, 그랬는데 쭉 진찰을 해드리니까 이분은 그 체력도 굉장히 약하지만 이분도 역시나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없고 팔에 힘이 없고 그렇더라도 팔다리에 힘을 이제 체력을 보충하는 약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힘이 조금씩 생기고 스트레스가 풀어지고 화가 편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발에 힘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고 본인도 이제 다리에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변 소변이 편안해지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쭉 치료를 하시다가 이제 안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오셨어요. 근데 이렇게 진맥을 하면서 뭔가 제가 이상해서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전에 휠체어 타고 오셨다고 써 있는데 걸어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딱 그분이라고 이제 생각을 못 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여쭤봤죠. 그랬더니 쭉 치료를 하면서 다리에 힘이 생겨서 이제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치료 안 해도 된다 생각하고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치료가 덜 된 상태에서 이제 그만두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대변 소변이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시니까 이분이 딱 이제 생각이 나신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나셨냐면, 이제 한의원에 오시기 전에는 그 옛날에는 팔다리가 불편하면 그냥 정형외과 가서 검사하고 수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하시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저한테 딱 오셔서 제가 첫 마디가 대변 소변이 좋지 않거나 대변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면 하체에 힘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게 딱 생각이 나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한의원에 가야지 되겠구나. 그래서 더 나빠지기 전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진맥을 해드린 거에 따라서 이제 힘을 길러드리고 또 스트레스 풀어드리고 이런 치료를 쭉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통 그 연세가 이렇게 많으신데도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걸음을 걸으실 수가 있어졌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런 분들은요, 조금 몸이 좋아지시면은 또 무리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움직일 거리를 자꾸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제발 운동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4가지 경우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나이에 맞는 몸을 갖도록 조심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무리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부터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진찰도 받으시고 또 궁금한 것도 해결하시고 그러시고 싶으시면 방송국으로 전화하세요.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같이 참석을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느 분 먼저 하실까요? 여기 계신 분 먼저 하실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이게 턱관절이 네. 이게 많이 아파요. 네. 그리고 뭐라 어떻게 하면 톡톡 입만 벌리면 톡톡 소리가 그럼 나서 잘 벌어지기는 하세요? 네. 씹기도 좀 불편하진 않으시고요. 그러지까지는 안 하고 좀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톡톡. 네. 예. 전에도 이쪽이 불편한 적이 있으세요? 처음입니다. 없으셨어요? 네. 그러시고 다른 거 뭐 불편하신 건 없으시고? 그건 없고. 예. 그러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0대 후반입니다. 그러세요. 폐경 되셨죠? 네. 예. 그럼 진맥 먼저 해드릴게요. 네. 오른손 주시고. 네. 힘 빼시고. 네. 이분도 이제 좀 과식하는 경향이 생기기 쉬우신데, 예, 왼손 보시고요. 좀 예민하신 편에 속하시거든요. 네. 예, 허리도 좀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러시면. 예,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네. 제일 불편하신 것이 이 이제 악관절 벌릴 때 이제 뚝뚝 소리도 나고 네. 좀 불편하시다 그러셨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맥 보면서 과식하는 경향이 있으신데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 턱관절은 위장 기능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하다가 턱이 빠지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딱딱하고 질긴 거 씹어가지고 여기가 불편하신 분도 있고, 네. 이제 이분은 지금 아직 심하시지는 않지만 위장 기능에 열이 좀 많이 쌓여 있는 편이에요. 위장에. 네. 그래서 때로는 이제 나도 모르게 과식을 자꾸 하세요. 네. 예, 그리고 입맛은 좋으신데 그거를 이제 우선 줄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여기 턱이 불편하더라도 엉뚱하게 제가 위장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곳곳에 연결돼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잡수는 거 우선 조심하셔야 되고, 이분 긴장 잘 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민하신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일이 있으면 긴장도 바짝 잘 하시고, 네. 또 감정의 기복도 좀 있으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뭐 일부러 받는 분은 없지만, 네. 억지로는 안 되지만 네. 될 수 있으면 마음을 이제 자꾸 편안하게 하시도록 하시고, 네. 그다음에 지금 보면 허리맥이 좀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운동 같은 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허리 다리 삐끗하기 쉬우시니까 네. 부드럽게 하시고, 골다공증 오기 쉬운 체질이에요, 이런 분들이. 좀 부지런하실 거예요, 굉장히.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진 체력보다 더 지나쳐서 쓰다 보면 뼈 속에 기름까지, 진액까지 다 빼서 쓰게 되거든요. 네. 그럼 골다공증이 오는 거예요. 네. 원래는 그렇게 약하게 타고난 체질은 아니시거든요. 네. 좀 단단하게 타고나신 분인데 무리를 자꾸 하시고, 그다음에 음식도 자꾸 지나치게 드시고, 그러다 보면 위에 열이 쌓이게 돼요. 열이 쌓이면 이게 이제 화는 위로 오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오르고요. 얼굴에 있는 증상은 위장 기능하고 연관이 많아요. 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뭐 이게 여기가 불편해서 치과를 가시거나 그러면 악관절에 문제가 있네 해갖고 뭐 여기 교정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일시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부탁드릴 거는 소식하시는 거 하고 한 숟갈씩 네. 들 잡숫고, 네. 그다음에 자극 있는 음식 피하셔야 돼요. 네. 맵고 짜고 기름진 네. 거, 이런 거 이제 될 수 있으면 적게 드시도록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운동을 하시더라도 꽤 중간중간 너무 지나치지만 않게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해보세요. 그래야 이제 허리 더 나빠지는 거를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누구 계세요? 예, 여기 계신 분. 예, 이렇게 하시고. 예. 예, 저는요. 네. 여기서 조금만 몸이 힘들면 여기가 네. 목이 아, 붙어버리려고 뒷목이. 그래. 예, 아. 혈압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팔이 지릿하고. 이쪽 오른쪽으로요? 예, 여기 다리, 여기 다리. 예. 혈압약 드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 7년 됐어요. 좀 되셨네요. 네. 그럼 지금 조절은 잘 되고 있으세요? 약 드시고? 예, 되긴 그러세요? 되는데 좀만 힘들면 이렇게 아. 이렇게 지가 까 이렇게 붙으려고 목에 가요. 그러세요. 예. 아픈 건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붙으려가 쥐나는 예, 것 같이 그렇게 예. 그러시고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가만히 좀 누워 있으면 좀 나은데 네. 또 그렇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시작되신 지가 오래되셨어요? 네, 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 제가 진맥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네. 오른손 주시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혈압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얼굴 머리 쪽으로 이제 화가 좀 많이 오르시는 편이고. 예. 자, 왼손 보시고요. 가족 중에 좀 이렇게 혈압 높거나 그런 분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 중에? 친정 어머니가 그렇죠. 혈압. 예. 이분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이제 선천성으로 그렇게 타고나셨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예, 되셨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혈압도 좀 약 드신 지 한 6, 7년 되셨다 그랬고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이시고요. 이제 대개 그 체질에 따라서 혈압이 잘 오르실 수 있는 체질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데 신경 많이 써서 오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분은 체질적으로 혈압이 잘 오를 수 있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태성 고혈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아, 그래서 예. 제가 이제 가족력이 저 부모님 중에 있으시냐고 이제 여쭤봤는데 이분 같으신 경우에는 체력이 딸리거나 신경 쓰시거나 그러면 이쪽으로 화가 굉장히 올라요. 예. 그리고 지금도 보면 이쪽으로 이제 불편하시면서 이 팔도 찌릿찌릿하시다 그랬잖아요. 특히 증상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오느냐 왼쪽으로 오느냐에 따라서도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머리가 두통이 와도 오른쪽으로 온다든지 또 팔도 이쪽으로 불편하시다 그러면 체력이 딸리고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이분 보면은 지금 약해 보이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허약해 보이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분들이 지금 건강하신 건 아니에요. 많이 힘들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남들한테 꾀병한 것처럼 보이실 네네. 수가 있는데 나는 힘들어요. 네. 속이 벼 있어요. 우리가요, 이제 에너지도 그래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사람들은요, 몸이 좀 마르면서 동작도 빠르고 요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에너지 효율이 좋은 분이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릇이 크니까 많이 채워야 되잖아요.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같으신 경우에도 그 신경도 굉장히 많이 쓰시고 화가 잘 오르시지만 또 감정이 기복도 있는 편이시거든요. 그래서 좋고 나쁜 거에 따라서 이렇게 화가 더 잘 오르실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늘 긴장하시는 분이에요, 이분도.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분처럼 이분도 과식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중풍도요. 이제 혈압이 높고 중풍이 오고 이럴 수도 있고 제일 혈압 높으면 중풍 걱정하잖아요. 네. 중풍이 올 수 있는 분들 중에 위장에 열이 많이 쌓인 사람들도 중풍이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의학에서는 비인다중풍 그래서 살이 좀 찌신 분들 아이고 여기 조금 중자가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살이 좀 찐 분들이 중풍에 잘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살이 찌셨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적당하세요. 근데 화가 자꾸 쌓이다. 죄송합니다. 화가 자꾸 쌓이다 보면 열이 오르잖아요. 네. 이쪽으로 열은 몰리죠. 그러면은 이제 뭐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식사 양을 자꾸 줄이시는 게 우리가 나이가 드실수록 식사 양을 조금씩 줄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위장 기능이 한 5, 60년 썼잖아요. 네. 그럼 얘가 느슨해지고 힘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을 많이 시켜봐요. 그럼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께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녁 식사 아주 줄이세요. 네. 그리고 하루에 한 끼에 한 숟갈씩 덜어내세요. 그래서 이제 식사 양을 좀 줄이셔야 되고 그래야 위에 열이 덜 쌓이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일로 올라갈 게 적어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체력도 보충을 해야 되는데 잡수는 걸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흔히들 나는 뭘 먹어야 돼요? 뭘 먹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세상에 있는 건 다 골고루 드시고 사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네. 다만 뭐든지 익혀서 드시고 날야채 소화 잘 안 돼요. 특히 여름철에
날거나 찬 거 많이 먹으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소화 못 시켜요. 그래서 사철 다 익힌 거 드시고요. 우리나라 나물 종류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죠. 거의 데쳐서 무치잖아요.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실험 안 해봤어도 날거는 소화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화 잘 되라고 살짝 데쳐서 무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익혀서 드시고 찬 거 잡수지 마시고 자극이 강한 거 피하셔야 돼요. 맵고 짠 거는 위장에 자꾸 열을 보태줘요. 또 기름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 밀가루 음식. 그럼 먹을 게 하나도 없네. 그게 아니고요. 다 드셔도 되는데 익혀서 담백하게 기름지지 않게. 그럼 고기 드셔도 살코기로 삶아서 잡수면 되고 밀가루 덜 잡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다 마음껏 잡수시되 이제 그런 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꼭 중풍이 오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치료를 하셔서 열을 좀 내려주고 하면은 좋죠. 이쪽으로 불편한 거 해소시켜 드리는 거. 근데 댁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거는 평상시에 늘 지켜야 돼요. 치료를 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활을 바르게 하면 병이 덜 생기고요. 또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중풍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되셨어요? 예.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또 계신 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여성들은 특히 그 폐경 이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후가 옛날에는 60대 뭐 환갑잔치하고 막 사는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그 폐경이 된 이후에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우리가 살거든요. 근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셔야 되니까 이제 몸이 좀 균형이 깨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것은 그걸 잘 정비해서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넘치는 것은 좀 흩어주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몸을 만드시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름철 그 섭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건강한 여름 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